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5일 목요일 아침 9시 11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술주 약세 등의 하락이라고 써 있죠. 여기 기술주 약세 등의 하락.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어젯밤에 말씀드린 건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이 어제는 올랐죠. 그리고 코스피는 떨어지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도 약간 요즘에 이게 혼조세한 모습, 이런 혼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보시면 최근에는 S&P가 더 약했거든요. 그리고 나스닥이 더 강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 일주일 정도는. 근데 보시면 어젯밤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나스닥이 더 약하고 S&P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다 이런 것들이 좀 어떤 혼조세에 와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방향성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라는 증거가 이렇게 혼조한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젯밤에 뭐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 악재가 있어서 시장이 뭐 하락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어젯밤 이벤트는 있었죠. 이벤트 악재라고 하긴 뭐하고 이벤트 정도라고 좀 할 수 있을 텐데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의 이야기가 이렇게 딱 둘 다 나와 있죠. 상원에서 연설했단 말입니다. 상원에서 연설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제 이슈였다 정도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보시다시피 우리가 항상 하던 이야기들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이 늘 하던 이야기들 어제 똑같이 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뭐 특별한 시장은 이러한 이슈에서 특별한 상승 요인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반등하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그 외에 뭐 뉴욕,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들 각 지역 연은 총재들이 한마디씩 하긴 했는데 이런 내용들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이제 어젯밤에 미국 파월 의장이 상원 연설에서 한 건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표현을 썼죠. 뭐 국채 금리 상승이 질서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뭐 특별히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뭐 오버슈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그죠? 지금 금리가 막 오버슈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대요. 이게 질서 있게 올라가고 있대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는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괜찮아 보여라고 이게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 같아요. 매우 낮은 수준에서 금리가 상승한 것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답니다. 그죠? 국채 금리 상승할 가능성 있겠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뭐 맨날 하던 이야기들 했죠. 단기적으로 상승 압력이 있겠지만 일시적일 것이다. 너무 높은 인플레도 예상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예상, 그죠? 이 파월 의장도 신이 아니라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쩔지 뭐가 어떻게 될지 세상 일을 모르는 건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놓고 그 결과는 그에 대한 대가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든 이 세상에 공짜가 없죠. 공짜가 없는데 돈을 많이 풀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긴 돼 있는데 돈은 많이 풀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은 뭐 너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참 글쎄요 이 세상에 공짜가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옐런 장관도 뭐 뭐라 하긴 했는데 뭐 당연히 뭐 재정 지출 급증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재정 지출 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금리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이슈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세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도 하긴 했는데 이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는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나오고 있다는 거. 어, 이 얘기가 나오면은 경제에 굉장히 안 좋겠죠. 주식시장에 충격이 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계속 부채만 많이 늘어나니까 계속 부채만 늘리니까 세입도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건전성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언젠가 또 시장의 목을 조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뉴스 정도를 봤고요. 그 외에 뭐 각국 각국이 아니고 각 지역의 연은 총재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또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 전반적으로 연은 총재들의 이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여전히 경제 안 좋다. 여전히 뭔가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게 포인트인데, 근데 이 밑밥을 깔기 위해서 경제 여전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제는 뭐 안 좋은가 봐요. 경제는 안 좋은 상황이고, 실제로 뭐 숫자들도 뭐 일부 안 좋고 일부 숫자들이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현재 모습이긴 하고요. 근데 아무튼 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돈은 잔뜩 풀었는데 이 돈이 엄한 데로 가서 인플레이션만 자극하고 있다는 게 좀 제가 봤을 때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돈이 좀 실물로 가서 실제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좀 실물이 이거 올라가는 요런 거를 연준 의원들이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게 이 유동성들이 이런 데로는 별로 가지 않고 순 금융시장, 주식시장, 뭐 채권시장, 뭐 비트코인 이런 엄한 데로만 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그죠? 투기적인 베팅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게 현재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돈을 좀 좋은 데다 써보라고 돈은 왕창 풀었는데 이 돈이 엄한 데로 가고 있는 게 하여튼 좀 현재 시장의 문제이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특별한 뉴스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자, 그래서 그 미국 시장, 뭐 특별한 뉴스는 아니고 이벤트죠. 이벤트. 이것도 수에즈 운하 선박 좌초 때문에 수에즈 운하가 잠시 막혔었죠. 지금은 뚫렸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소식에 뭐 국제유가가 어젯밤에 좀 급등하는 이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지나가는 이벤트일 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숫자들을 좀 살펴보면요, S&P하고 나스닥 같은 거 조금 살펴보면, 어젯밤에 3910, 그죠? 3910이라는 자리를 요 음봉으로 붕괴시켰습니다. 오늘 밤은 아마 이 붕괴가 진짜인지 아마 테스트를 좀 하겠죠? 위쪽으로 좀 올라가려고 테스트 하다가 뭐 돌파한 차가든지 아니면 내려오든지 3910이라는 라인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S&P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 고점이었고, 여기 고점을 넘으니까 여기 조금 더 올라왔는데, 아무튼 예전만큼 힘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밀려 올라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좀 힘이 좀 붙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정도. 이 전고점 돌파 안 차겠으면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얼마 못 올라갔다라는 점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3910이란 자리겠죠. 3910 넘나 안 넘나 오늘 밤에 한 번 더 확인하시면은 3910 기준으로 S&P 숏에 베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2,820이네요. 13,300을 계속 못 넘고 있죠. 중요한 자리가 13,300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13,300이 아니고 그 근처로도 못 가서 계속 밀리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 여기 네 번 계속 고점이 쭉쭉쭉쭉 낮아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좀 잘 보셔야 되겠죠. 특히 그리고 여기 3거래일 저항 쌓고, 여기 3거래일 저항 쌓고, 저항이 꾸준히 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S&P에서 보셔야 되는 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요 지지력과 여기 있는 요 저항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한 6거래일째 여기 어딘가를 지키고 있죠. 이거를 붕괴시키면 아래쪽으로 또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요 위쪽에 있는 저항하고 요렇게 작은 박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S&P의 흐름, S&P와 나스닥의 흐름이고, 요즘 문제는 하여튼 이거죠. 금리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달러는 어젯밤에 또 올랐다. 이것도 사실 이게 오르는 것도 주식시장에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어젯밤 보시면 이렇게 또 고점이 좀 살짝 높여졌죠. 네,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는 거. 이게 좀 지금 주식시장에 특히 신흥국의 치명적인 점이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241선 여기 있는데요. 뭐 잘 올라가려고 지금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 전환 됐고요. 잘 가고 있죠.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로화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저점 붕괴시키면서 넥라인 붕괴시키고 이렇게 쭉 잘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제 상승 추세 끝났어요. 이게 유로화 강세 끝났습니다. 유로화 약세입니다. 이제 요렇게 우하향하고 있죠. 저점 낮아지고 있고, 고점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고점과 고점 대충 연결하면 요 라인인데, 지금 보시면 요 라인 부근까지도 못 왔죠. 이 부근까지도 못 왔죠.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이 부근까지도 못 오고,
여기서 지금 밀렸다는 게 좀 독특한 점입니다. 그리고 저점도 붕괴시켰으니까 좀 많이 쏟아질 가능성도 열려 있겠죠. 그만큼 달러가 앞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젯밤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뒤집어 놓으면 금리인데, 아무튼 뭐 보시다시피 요런 식으로 요 라인을 하나 끌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요 위쪽으로 올라는 와 있습니다. 물론 어제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거 뒤집으면 이제 금리겠죠. 이건 지금 10년물 가격이고요. 아무튼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이 저항을 넘지 못하고 밀리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갈 수 있는지 여부 오늘 밤에 봐야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리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가격이 아니고 금리로. 네, 금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저점 올라오다가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추세선 깨고 내려온 거잖아요.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력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빠졌다가 어딘가 다른 데서 지지력을 보일지는 좀 테스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여기 어디를 지지한다면은 다시 이게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나오고 조정 끝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죠? 이 금리 상승이 엄청나게 강력할 수 있다. 지금 차트가 요 정도로만 봐서 그런데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여기서 조정 이거밖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조정 이거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오르겠다라는 건지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조정이 좀 적당히 나오면 금리 상승이 적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조정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보냐에 따라 이제 다음번 상승 목표치를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무튼 지금 이 정도에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금리는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어젯밤에 금리는 좀 안정되고 그랬으니까 정크본드 같은 거는 좀 내려오긴 내려왔을 텐데, 어젯밤에 정크본드 시장에서 난리가 났었네요. 그죠?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네요. 아무튼 우상향 추세는 계속 뭐 지속이 되고 있긴 한데 아직 완전 추세 전환된 건 아니고, 예. 어젯밤에 참 복잡했네요, 뭐가. 그죠? 이 정도 모습.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이탈리아 금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각종 정크본드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완전히 추세 전환이 된 게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이런 저점 다지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점, 그죠? 아직까지 어떤 다지기 과정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번 주 후반, 지금 이제 어제쯤부터 해갖고는 이제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이제 치솟기 시작하면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아무튼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그래서 뭐 많이 빠졌다. 예. 하락한 종목 훨씬 많고 상승한 종목 얼마 안 되고, 그죠? 예. 요거 본 겁니다. 요거. 그리고 그죠? S&P 나스닥 뭐 보시면은 기술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한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당연히 이제 갭 하락 출발을 할 겁니다. 갭 하락 출발을 할 건데 어디에서 갭을 하락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도 뭐 어떤 폭락이나 이런 거는 좀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게 갭이 어디서 출발한 거죠? 어제의 시가 정도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 갭이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 이 어제 저점 부근, 요 부근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해버렸더라면은 오늘 좀 위험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제 몸통 안쪽에서 그래도 보시면은 시작을 했죠. 아마 제 생각에 오늘은 이 어제 나왔던 저점과 고점 부근에서 아마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테스트. 요 안에서 지지력이 얼마나 있고, 뭐, 저항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할 것 같고요. 테스트해서 오늘 뭘 하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 하락이 멈췄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개파락하고 나서 하락이 멈췄었잖아요. 장중에 콜옵션인데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일단 갭으로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지고 오늘도 콜옵션이 살아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보셔야 될 점은 뭐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풋옵션 똑같습니다.
풋옵션이 지금 계속 어떤 지지선, 그죠? 여기 요 이틀간 만들어놨던 지지선 부근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지지선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 종가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흐름이 풋옵션 쪽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조만간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오늘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터지려면은 뭐겠어요. 어젯밤에 금리가 많이 오르거나 그리고 금리와 달러가 같이 동시에 많이 올라주면 변동성 터질 수도 있는데 어젯밤 금리는 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도 좀 살짝 빠지네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부터 계속 보셔야 될 게 61선, 그죠? 여기 이거 인버스로 보고 있는데 분홍색 선이 61선입니다. 분홍색 선. 61선에 대한 지지력을 현재 한 4거래일, 5거래일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전히 박스권 안에 와 있다. 그리고 장중에 변동성이 터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어쨌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오늘 뭐 더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환율 잘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예, 달러가 강합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여기를 돌파한 척 한 거예요, 어젯밤에. 그러면 원화도 조만간 따라가야겠죠. 이런 생각 정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241선이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은 방향성이 지금 현재 미정이지만은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채권 금리와 달러 이런 것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정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